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신편입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 양해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1972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년이 되면은 50주년이 이릅니다. 그동안 사회에 많은 분들이 진출해서 각 분야에서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원격 교육의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끈기와 인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부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심으로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그룹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은 과 학생들과도 친해지시고 또 다양한 학습 정보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교는 튜터 제도가 있습니다. 1학기에만 한 학기만 제공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튜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튜터들의 도움을 통해서 학교에 적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역대학으로 전화를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천 지역대학에 계시는 많은 직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은 학교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얼굴 뵈면서 서로 정답게 인사하기를 바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다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신입하시고 편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소개의 성과를 달성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지역 대학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번 학기 예년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스터디도 하시고 출석 수업도 들으시고 각종 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면 또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학기는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출석 수업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로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빨리 이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 예년처럼 또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고요. 첫 번째 평가 및 졸업에 관련돼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대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될 겁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누리실 모든 특권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군대를 연장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쉽게 말하면은 학생증 발급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영화관 가셔가지고 대학생 할인 요금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놀이공원에 대학생 특별 할인 요금이 있을 때 그런 것도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국제학생증 발급도 가능하십니다. 국제학생증 가지고 해외여행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은 프랑스로 여행을 가시면 박물관에 가실 때 이렇게 할인을 받는다든가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생활 잘 꿈꾸셨던 것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다 마치셨을 거고요. 등록금 납부도 다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간단할 겁니다. 졸업을 하시는 거죠. 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은 140학점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한 과목을 듣고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은 한 과목이 보통 3학점이세요. 방송통신대학교. 그러면 한 학기에는 저희가 6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기본적으로 듣게 되고 6과목이면 18학점을 한 학기에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8학기죠. 8학기를 18학점씩 취득하게 되면 전체 몇 학점이 될까요? 계산을 빨리 해보시면 총 144학점을 여러분들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졸업을 하는 데까지는 몇 학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140학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144학점을 18학점씩 들을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내가 수업을 듣다가 한 과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 취득을 못했어요. F를 맞았다는 거죠. F를 맞게 되면은 3학점을 잃게 되는 거죠. 3학점을 잃으면 저희가 총 취득할 수 있는 게 144에서 141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건 몇 학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140학점이죠. 140학점에서 140 하나를 내가 못 들어서 141학점이 돼도 졸업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가 두 과목이 F가 나면 어떻게 되죠? 138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졸업하는데 문제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학점 관리를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6과목씩 18학점 매 학기 취득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2학년 편입생, 3학년 편입생들 저희 학교에 많이 계십니다. 편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교에 들어오시면서 학교에서 인정학점이라는 걸 그냥 드려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총 140학점의 4분의 1인 35학점,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140학점의 절반인 70학점을 취득하고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3학년 편입생들 중에서 이 70학점에 교양이 70학점 받으신 것 중에서 교양은 36학점이고요. 전공은 34학점을 들어오시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입생 2학년, 3학년 다 공이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2학년은 35학점을 취득한 거고요, 미리.
3학년은 70학점을 미리 학교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 2학년, 3학년 편입생 모두 졸업하시는데 교양은 몇 학점이 필요하다? 24학점이 필요합니다. 이 24학점이라는 거는 140학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40학점이 전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교양은 24학점 이상이 내가 취득을 해야 되고 전공은 신입생 같은 경우는 51학점, 2학년은 60학점, 3학년 편입생은 69학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3학년 편입생이라고 해서 3학년 편입생이 교양 24학점을 들었고 전공 69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50학점, 60학점 정도는 아무거나 내가 뭐 전공을 더 듣던지 교양을 더 듣던지 아니면 타학과 과목을 듣던지 해서 전체 총합이 140학점만 넘게 취득을 하면 졸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 학사 안내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3학년 편입생들은 들어오시면서 인정학점을 몇 학점 받았다고 그랬죠? 70학점 인정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학점 중에서 몇 학점이 교양이라고 했죠? 그렇죠. 36학점은 교양학점으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입학하면서 교양이 36학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교양은 몇 학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4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학년 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교양이 이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넘어섰죠. 36학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학년 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교양학점을 더 취득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내 총 학점이 140학점만 넘게 취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졸업이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 3월, 22년도 3월부터는 졸업에 필요한 졸업 소요 학점이 130학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학생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업을 위한 학점은 결국 내년에 130학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졸업 소요 학점은 130학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꾸 여기 화면에 낙서를 하고 있어요. 낙서하시면 안 되는데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 풀고 다시 한번 할게요. 낙서를 지울게요. 여러분 낙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방송통신대학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과목이 몇 학점이다? 3학점이다. 그럼 그 3학점을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하느냐? 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70점으로 이루어져서 취득학 전체 총합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취득하느냐로 내가 이 학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는 중간평가로 얻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기말평가를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로 70점을 하게 되고요. 중간평가로 30점을 얻게 되는데 중간평가를 출석 수업을 듣고 30점을 얻는 과목이 있고 과제물을 제출해가지고 30점을 얻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수업 유형에 들어가시면 지금 수강 신청되어 있는 교과목들 보시고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평가로 30점 얻는 점수와 기말평가로 70점 얻는 점수를 합해가지고 100점 만점에서 내가 몇 점을 얻느냐 그걸로 본인의 학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취득 점수가 90점을 넘으면 A 이상이 되고요. 80점을 넘으면 B 이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점에서 59점까지 60점을 못 넘으면은 F 학점이 나가게 되고요. F 학점을 받게 되면은 그 학점은 그 3학점은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점수가 60점을 넘으면 되는 겁니다. 60점만 넘으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취득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 60점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 점수 30점과 기말고사 70점을 합해서 내가 얻는 점수, 그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교과목들 중간평가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 평가 방법이 2021학년도 올해부터는 형상평가라는 게 새로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평가 30점은 그대로고 기말평가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70점에서 50점으로 줄어들고
형성평가라는 20점이 플러스가 돼서 100점 만점이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전 과목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형성평가가 도입되는 과목은 교양 과목들만 이번 학기에 도입이 됩니다. 형성평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금 납부하시고 방송대 그 유노 캠퍼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상 강의 들어보셨죠?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그 영상 강의를 내가 얼마나 들었느냐, 다 들었느냐, 잘 참여해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 진도율과 그리고 영상 강의 들으면서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 꼼꼼하게 잘 풀었느냐에 따른 학습 활동 평가를 통해서 성적 20점을 드린다는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한테 20점을 주고 그리고 기말평가 점수 50점, 중간평가 점수 30점을 합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런 점수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형성평가를 시행하는 과목은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양 과목 11과목만 해당이 됩니다. 뭐 글쓰기, 동사형 고전에 의해 사회문제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대상 교과목들만 이번 학기에 형성평가가 도입이 되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전 과목의 형성평가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의 강의도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학습 진도율로만 20점을 다 드리는 과목이 있고 연습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있는 교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마다 안내가 나가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형성평가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6월 13일 2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6월 13일까지 수업을 들은 양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마지막에 이제 점수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하루에 7강까지만 학습 진도율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15강이나 16강의 영상 강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뭐 쉬는 날이라고 이 16강을 하루에 다 듣고 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루에 다 들어도 7강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강의는 다음날 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7강까지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몰아서 다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되세요. 불가능합니다. 출석 수업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중간평가 유형 가운데 하나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학기당 3과목 정도가 여러분들 배정이 될 겁니다. 한 과목당 한 학기에 6시간 출석 수업이 배정이 되고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8시간 출석 수업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출석 수업 일정은 여러분들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본인 출석 수업 일정 같은 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만 출석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에 오셔서 출석 수업을 듣는 경우는 이번 학기 없으세요. 출석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학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된 사안은 한 과목당 출석 수업 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돼서 진행됩니다. 3시간으로 짧게 이번 학기는 진행되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6시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번 학기는 3시간으로 줄여져서 진행이 된다. 단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그리고 가정복지 3학년의 아동안전관리 이 교과목들은 기존 그대로 8시간으로 진행된다. 한 과목당 8시간, 한 학기에 8시간 진행되는 거예요. 출석 수업 일정은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 드릴게요. 출석 수업은 이렇게 되고요. 출석 수업은 부천시학습관이나 김포광학습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천 지역대학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출석 수업에 관련된 문의를 보면은 출석 수업 과목을 신청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으로 장소 변경하셔가지고 뭐 가까운 서울 지역대학이나 경기 지역대학, 경기 지역대학에 있는 학습관들 수업 운영하는 쪽으로 출석 수업 장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온라인상에서 바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번 학기 너무 바빠가지고 출석 수업을 듣고 시험 보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시면은 출석 수업 대체라는 게 있으세요. 이 출석 수업 대체는 원래 출석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푸는 건데 출석 수업 대체는 나는 수업은 안 듣고 나중에 대체로 올라오는 대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체 과제물로 올라오는 그 과제물을 낸다든지 그건 교과목마다 다릅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출석 수업 대체로 30점 만점 중에 30점을 얻겠다 하는 겁니다.
둘 다 뭐 똑같이 30점 만점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출석 수업을 인천 지역에서 들었는데 개인 일정으로 시험일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타 지역 대학에서 출석 수업 시험만 별도로 치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세요. 출석 수업을 들은 곳에서 출석 수업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석 수업 시험이에요. 출석 수업과 출석 수업 시험이 하나로 뭉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기말 시험이라든지 뭐 나중에 대체 시험이라든지 별도의 무슨 시험들은 내가 또 원하는 곳에서 내 소속 지역 대학에서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수업이랑 별도로 간다는 거, 출석 수업과 출석 수업 시험이 함께 간다는 거, 그 안내사항이고요. 출석 수업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출석 수업 대체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출석 수업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시고요. 출석 수업 성적이 한번 부여되면은 출석 수업 대체로는 신청이 별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석 수업 시험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나요? 과목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처럼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쪽지 시험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과제로 제출하게 하세요. 출석 수업을 마치고 나서 언제까지 뭐 레포트를 쓴다든지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라고 교수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은 어떻게 어디다 제출하는지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릴게요.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는 출석 수업 내 출석 수업 특히 한 보름 전에 신청하셔야 되세요. 학사정보 수업 시험 출석 수업 장소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신청도 학사정보 수업 시험 출석 수업 유형 변경 들어가시면 가능하시고요.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과 직접 지역대학에 팩스를 보내서 신청하시는 방법 둘 다 가능하십니다. 중간평가 과제물 내는 방법입니다. 중간평가, 아까 그 중간평가 유형으로 30점 얻는 게 출석 수업으로 듣는 과목과 중간평가 과제물 내는 과목들이 있다고 했죠. 중간평가 과제물도 추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요. 온라인 과제물 업로드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가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도 장소와 시간이 나중에 이제 공지가 될 거고요. 수업 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 기말 시험은 시험으로 진행되는 과목도 있고 과제물로 코로나 때문에 과제물로 진행되는 과목도 있을 예정입니다. 별도 공지가 나중에 올라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다들 많이 이용해 보시고 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일단 안내 드릴 사항은 이쪽에 빨간 테두리 박스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공지사항, 윤호 캠퍼스, 증명 학생증 발급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학교의 학사와 관련된 중요한 공지사항이 항상 올라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증명 학생증 발급이라는 메뉴도 있죠. 증명과 학생증 발급, 학생증 신청은 이쪽에서 지금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보시고 사진 잘 나온 거 있으면 그 사진 잘 나온 거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사진 올려가지고 학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이쪽 끝에 보면은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대학생활 길라잡이에 보시면 지금 저는 책자로 가지고 있는데 학교 생활에 관련된 그 안내, 다양한 안내 사항이 여기 대학생활 길라잡이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자주 묻는 질문들도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네모나 박스 쪽에 보면 학과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학과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바로가기 부분에서 여러 지역대학의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소속지역대학 학과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로그인 버튼 여러분 누르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 만드셨죠?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의 맞춤 정보 화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춤 정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그리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맞춤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어가셔가지고 이 맞춤 정보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화면입니다. 나의 수강 정보,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나와 관련된 일정들 나오고요. 공지 게시판에서는 학교 공지, 학사 공지, 지역대학 공지사항 다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윤호 캠퍼스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강의 보시면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공부할 수가 있고요. 시험 유형별 성적조회라는 메뉴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과제물을 내고 나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성적은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은 성적이 나올 때가 됐는데 성적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보느냐, 이렇게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적이 좋으면은 좋은데 저도 축하드리고 그러는데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도 좀 민망하고 전화 주신 분들도 전화 되게 빨리 끊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유형 조회에서 시험 성적 확인 가능하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업 시험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정보,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이쪽에서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 중요한 메뉴예요, 여러분.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메뉴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 있는 쪽 밑에 보면 튜터 지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편입생들 그 튜터 사이트 다 가입하셨나요? 여러분들 튜터 사이트가 다 있을 거예요. 이쪽에 지금 튜터 지도라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튜터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튜터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튜터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튜터 선생님은 신편입생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주어지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주실 거고 공부하는 거에 관련돼서도 물어보시면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터 사이트 꼭 가입하셔서 교수님들의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는 튜터 선생님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우시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이제 멘토링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멘토링은 나보다 먼저 배운 선학들, 졸업한 선배들이라든지 나보다 학년이 높은 선배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멘토링은 신편입생 여러분 가입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와 지역대학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튜터와 멘토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고요. 멘토링 사이트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멘토링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멘티를 신청하는 거예요. 멘티를 신청해서 내 대학 생활의 멘토가 되어줄 선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멘티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중호중문학과 홈페이지네요. 학과 관련된 각종 안내와 공지사항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소속 학과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인천 지역대학 홈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역대학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K&O의 노티스라고 지금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쪽에 공지사항들이 나오고요. 지금 플러스 버튼 여기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 각종 공지사항으로 한꺼번에 나와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메뉴 중에서 출석 수업과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석 수업 정보에 들어가시면 출석 수업 자료실과 출석 수업 일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출석 수업 자료실에는 출석 수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업로드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 일정을 나중에 확인하시고 수업 오기 일주일 전쯤에는 이곳 출석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서 내가 수업 듣는 교과목과 관련된 출석 수업 자료가 혹시 올라와 있는지, 교수님이 준비해 오라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내가 공부해 갈 게 뭐가 있는지 이쪽 자료실에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오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지만 모든 교과목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업로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로드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수업 오기 2, 3일 전에도 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미리 보시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출석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전국 지역대학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인천지역대학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인천지역대학 버튼 누르시고
아니면은 나랑 또 관련된 그 과목의 공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나오는 교과목 교수님들이 준비해 오라는 사항을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출석 수업 정보에 출석 수업 일정이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 일정으로 들어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대학과 학과 학년을 검색을 하면은 아래 일정과 뭐 시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업 유형도 나오고요. 지금 유아교육과 3학년 거가 나와 있네요.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이 출석 수업 일정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방학 기간에 저희가 미리 올려놓습니다. 출석 수업 일정은 이곳에 가장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출석 수업 일정을 이곳에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다음 학기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출석 수업 내가 이번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는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보시고 수강 신청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고 가족여행이라든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출석 수업을 참여하시기 원하시면 그런 행사나 일정들은 여기 출석 수업 일정을 피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출석 수업 정보, 출석 수업 일정에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지역대학의 각종 공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대학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나오고 인천 지역대학 여기 인천과 관련된 공지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정도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학습 방법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안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맞춤 정보 화면입니다. 맞춤 정보 화면에서 수업 시험 정보 제가 중요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수업 시험 정보 클릭을 하시면 어떤 화면으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나의 학습 방법, 나의 학습 종합 정보라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오면은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에 보면은 출석 수업 과목은 출석이라고 되어 있고 출석 수업 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과제물 제출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생긴 과목들은 과제물로 제출하고 30점은 없는 거예요. 출석 수업은 출석 수업 참여하고 30점은 없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출석 수업 일정들도 여기 나옵니다. 지금은 과제물 제출 일정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일정이 확정되면은 보이게 됩니다. 일정은 제가 나중에 또 안내를 드릴게요. 출석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출석 수업 인천에서 일정이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출석 수업을 장소 변경해서 듣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이라는 메뉴가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출석 수업 장소 변경 버튼 누르고 장소 변경을 온라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화면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출석 수업과 관련된 난에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내가 출석을 이번 학기에는 못 듣겠다. 대체로 바꿔서 대체 시험을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수업 유형 변경 누르시고 들으시면 되세요. 여기 출석 수업 일정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지금 보는 화면에서 출석 수업 쪽에 출석 수업 장소 강의실은 어디고 시간은 언제고 몇 시부터 몇 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거에 다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 줌 URL이라고 나와 있죠. 줌 URL에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수업을 이번 학기는 듣게 됩니다. 직접 나와서 수업을 듣는 과목이라면 줌 URL이 안 생기고요. 줌으로 듣는 과목은 여기 줌 URL이 생기니까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세요.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안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시험 관련해 가지고도 대체 시험 일정, 중간 과제물 일정, 기말 시험, 뭐 장소 등이 다 확정이 되면은 이쪽 아래쪽에 나오게 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석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안내 영상 간단하게 틀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출석 수업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줌 설치를 하고 듣는 출석 수업이 될 거고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줌을 다 설치해서 지금 들으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출석 수업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PC,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수업에 입장 가능한 건 출석 수업 시작 시간 15분 전부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 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나오네요. 다음 이제 아까 나의 맞춤 정보 화면에서 수업 시험 정보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쪽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학습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유노 캠퍼스 들어가셔가지고 학습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세요. 그 외에도 뭐 유노 캠퍼스 버튼 그대로 누르셔가지고 또 가능하고요. 학습하기 버튼 여기 있습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유노 캠퍼스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형성평가 안내라는 지금 빨간색 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형성평가 안내 사항들이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과목별로 수업을 듣는 거에 따라 가지고 형성평가 점수로 20점 만점에 점수가 부여되고 이번 학기는 지금 여기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교양 과목만 해당이 된다. 다음 학기부터는 전 과목으로 해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수업을 다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모바일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셔도 다 인정이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순간에 내가 다운로드했던 거 들었던 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또 업로드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배속으로 들으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배속으로 들으시면 인정되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배속으로 들은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들었던 시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속으로 들으면 가능은 하지만 인정되는 게 조금 줄어든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방송 강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이 보이고요. 사회복지 역사라는 과목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전체 15과목이네요. 15과목이 아니라 15개의 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강의 여기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과목을 보시고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또 보면 강의 홈이라든지 강의 자료, 과제 시험, 과목 상담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자료라는 여기 메뉴가 있어요. 강의 자료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년도 직전 연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수님이 필요로 하는 뭐 PPT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방송통신대학교 뭐 시험 문제다 답안이다 해가지고 파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예요. 방송통신대학교 오픈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냥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자료 들어가셔가지고 추석 수업 예전에 문제들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정답 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있고요. 그리고 PC 온라인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 그리고 모바일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 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들으시려면 유노 캠퍼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유노 캠퍼스 어플 다운받으셔서 설치한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온라인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과제 내는 게 다양합니다. 출석 수업을 듣고 출석 수업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시험 과제물을 중간 과제물 제출하는 게 있고요. 온라인으로 기말 평가가 과제물로 할 때는 또 중간 과제물 제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내야 될 때가. 그래서 서로 헷갈려서 다른 데다 내면은 여러분 빵점 맞습니다. 점수 빵점 맞으니까 과제물 어떻게 내는지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학사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맞춤 정보 화면에 보면은 지금 학사정보 네모칸 이쪽 들어가면 수업 시험과 관련된 수업 시험 메뉴 있어요. 수업 시험 들어가시면 이러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학사정보 수업 시험 들어가서 여기서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 제출. 여기에는 어떤 과제물을 제출할까요?
출석 수업 과제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가운데 쪽에 보면 온라인 과제물 제출 정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중간평가 과제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시험 온라인 평가 제출이라는 버튼에는 기말시험 과제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예, 이름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이번 학기에 온라인 출석서 결과물 제출 이 버튼이 바뀔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름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다는 거 출석 수업과 중간평가, 기말시험 다 과제물 제출하는 데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세요. 들어가면 뭐 결국은 그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낸다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도록 잘 내시면 되세요. 2021학년도 1학기의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출석 수업은 3월 6일부터 시작. 인천지역대학 같은 경우 3월 7일 일요일 날부터 출석 수업이 시작할 겁니다. 4학년 과목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나부터 이제 출석 수업 일정이 있을 거예요. 본인 수업 일정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출석 수업 일정, 그리고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4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과제물은 5월 10일에서 5월 21일 사이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될 거예요. 관련된 공지사항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 과제물 시험 3월 17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과제물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한 3, 4과목 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제물 제출 기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닥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과제물 올라오게 되면 아직까지 과제물이 어떤 거 써서 올려야 된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과제물 어떤 거 써서 올려야 된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과제물 쓰셔야 됩니다. 미리. 기말 시험도 6월 11일부터 13일, 6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태블릿 PC로 학교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과제물 제출 별도 일자에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과목마다 별도로 정해져요. 과목마다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고 과제물로 제출을 하는 과목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공지사항 학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릿 PC로 여기 시험을 본다라는 과목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태블릿 PC를 학교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에서 여러분 더 편하게 시험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종이 낭비도 안 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빈손으로 공부만 충분히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정 다 보셨죠? 네. 다음으로 이제 학생에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대학 그리고 부천시 학습관, 김포강화 학습관 다 학생회가 잘 저희가 조직이 되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회 여러분들, 임원분들이나 학생회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공부 같이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들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뒤에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대학 총학생회장 제37대 김한규 회장의 인사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종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환기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에 새로이 신편입하시는 학우님들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평생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온 지도 벌써 40여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우님들께서 저희 대학을 선택하신 데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인천지역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기생활의 추억을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을 위해 저희 지역대와 학생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에 다소 학교생활이 낯설게 느껴지시기도 하시겠지만 각 학우님들의 소속학과 학생회와 임원봉사하시는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먼저 공부한 경험치를 충분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여러 학우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학교생활과 학교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신편입하시는 학우님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기 인천 총학생회장의 인사 말이었습니다. 네, 인천지역대학 그 홈페이지 앞에서 봤던 화면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네, 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화면에서 학생에 관련된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여기에 메뉴 상단에 메뉴에 보면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메뉴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이제 공지사항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학생활동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학생활동 소개를 들어가면 지역 학생의 동아리, 스터디 모임들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커뮤니티, 학습, 학생활동 소개 들어가시면 지역 학생의 동아리, 스터디 모임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지역 학생의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역대학 그 학생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해당 지역, 인천지역대학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인천지역대학 각 학과 학생회들의 뭐 회장 대표님들의 연락처, 공개하신 분들의 연락처도 있고 홈페이지로도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에 맞는, 본인에 해당하는 학생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곳 학생회에서 여러분들 또 안내를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고 선배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졸업을 했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 잘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에 지역 학생에 가셔서 여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에서 스터디 모임으로 가게 되면은 또 지역 대학과 본인의 학과를 선택해서 선택 버튼 누르면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스터디 모임들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터디 모임 확인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연락하시고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학교 생활 하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여기서도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아이디 발급받고 하면서 이메일 신청하라고 메뉴가 나왔을 거예요. 맨 뒤쪽에 나왔을 건데 귀찮아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육용 구글 이메일을 신청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여기 맞춤 정보 화면에서 메일 신청이라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요. 메일 신청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본인의 개인정보, 비밀번호 같은 거 눌러가지고 이메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메일을 신청하게 되면 학교, 본인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학교에 가입한 아이디, 본인 아이디 골뱅이 knou.ac.kr 이라는 본인의 이메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이 아이디 골뱅이 knou.ac.kr이라는 그런 이메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 이메일을 가지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글 서비스 다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노트북이라든지 또 오피스 365 오피스를 아주 저렴하게 학생들한테는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피스 365 정품을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오피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메일 신청해서 받게 되면은 각종 학사 정보 이메일이 본인 메일로 안내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이메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이쪽 관련돼가지고 생성된 이 구글 계정은 구글 드라이브가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이거 실제로 돈 주고 구글 드라이브 용량 무제한으로 늘리려면 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학생들에게는 구글에서 드라이브 용량을 무제한으로 그냥 제공해요. 평생 학교 졸업해도 이 아이디는 평생 무료로 구글 드라이브 용량 무제한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냥 용량 구글의 드라이브 무제한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각종 그 외에도 구글 미트 시간 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학교 메일 신청하시고 이쪽으로 각종 학사 안내 이메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대부분 다 가능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검색하시든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아니면 국가장학금이라고
검색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kosaf.go.kr이라고 직접 치고 들어가시던지 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에서 2021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들어가셔서 장학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다 등록금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내서 학교 등록하신 거잖아요. 그 등록금이 장학재단에 이거 장학금 신청을 하면 다시 환불 받습니다. 내가 신청한 계좌로 전액 다 환불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십시오.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 첫 학기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12학점 이상 내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전 학기에 받은 성적이 80점 이상만 되면은 계속해서 졸업하실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80점 이상만 학점 점수 신청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졸업하시는 순간까지 돈 한 푼도, 물론 저희 학교 아시다시피 등록금 저렴합니다. 등록금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등록금이지만 이 등록금도 졸업하실 때까지 안 내고 졸업 가능하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학재단 첫 학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첫 학기 다 여기 신청하시면 되세요. 장학재단 신청하시고 가구원 동의나 이런 것도 간략하게 필요하니까 하셔가지고 신청 꼭 하십시오. 이렇게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준비 미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꿀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여기 답변을 다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음소거를 좀 소연이가 말 안 들어서. 말 안 들어서.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너무 세블라이트 버스트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네, 여보세요? 네네. 마이크가 이제 지금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마이크가 껐네요. 죄송합니다.
국가장학금은 3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3월 16일 이후로는 신청이 안 돼요. 3월 16일까지니까 그 전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안내 드렸으니까 오늘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석 수업일이 겹치는 과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석 수업일이 인천 지역대학의 수업끼리는 서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 수업일이 내가 뭐 국문학과 1학년 수업을 했으면은 국문학과 1학년 수업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진행된다. 그 1학년 과목들이 다 그 사이에 진행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하루에 진행됩니다. 한 과목이 하루에 진행돼요. 인천지역대학 출석 수업은 이번 학기 일정을 보시면 대부분 학과 과목이 일요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일요일 날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은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평일 날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온라인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가지고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 날도. 그리고 일요일 날 진행되는 수업은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아교육과 출석 수업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이고요. 8시간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출석 수업을 대체 신청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세요. 정교사 1급이나 2급 자격이 있으셔야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걸로는 안 됩니다. 대체 시험 신청은 이렇게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고 아니신 분들은 다 출석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된다. 인천에서 수업 일정이 안 되면 다른 지역 대학으로 변경해서라도 들으셔야 된다.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은 그렇습니다. 학과별로 뭐 오픈 채팅방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거기서 학과 카페 들어가시면 그쪽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출석 수업은 하루만 하는 겁니까?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과목당 3시간,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을 제외하고는 3시간 진행하기 때문에 3시간이 하루에 진행될 거예요. 학생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에서 학생회 카페가 별도로 있어요. 학생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 그 학생회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학생회 관련해 가지고는 합격생들한테 안내 문자를 또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합격하신 분들한테 한번 학생회 안내 문자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번 달 내로 1, 2주 안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등록하신 분들한테 안내 문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회 안내하는 문자 한 번씩 다시 또 드릴게요. 기말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학교의 공지사항으로 올라오고요. 기말평가를 타 지역대학에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본인의 소속 지역대학을 그쪽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기말고사 시험 일정 다 돼가지고 기말고사 보기 한 2주 전에, 최소 2주 전, 2, 3주 전에 학교에 전화하셔가지고 그쪽 지역대학으로 기말평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수업은 해당 학기 내내 수업 듣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출석 수업은 한 학기에 몇 시간이다. 이번 학기는 3시간. 다음 학기는 6시간 이렇게 되고 그 3시간이 하루에 되는 거예요. 출석 수업 일정 본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 하루예요. 하루 나오셔서 3시간 듣는 겁니다. 그 과목은 한 과목당 3시간. 내가 출석 수업이 3과목 있으면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업 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수업에 잘 참여하겠죠. 그런데 화장실 다녀오신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언제 제출하는지 공지되었나요? 과제물 제출은 공지가 됐죠. 제가 앞에 그 일정을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일정 안내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중간 과제물은 3월 17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중간 과제물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OT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은 네, 영상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인천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뭐 탑재가 안 된다고 하면 PPT 자료를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출석 수업 일정이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오는 교과목인 경우. 그렇죠. 그 교과목 같은 경우는 4일 중 하루가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이 되는 거는 수업 시작하기 1주나 아니면 2주 전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홈페이지 맞춤 정보에서 수업 시험 정보로 들어가시면 출석 수업 란 밑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강의실 다 나오게 돼요. 줌 강의실 다 나오게 되니까 그 시간을 참고하셔서 지정된 날짜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정적으로 아무 때나 듣는 거 아니에요.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꼭 들으셔야만 됩니다. 네, 이 정도 저희가 또 안내를 드렸고요. 일요일 월화수 수업 시간이요? 네.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일정이에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평일 날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월화수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수업 일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평일날 저녁에 이번에 짜여질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제 교수님들이 요청할 때만 일요일날 낮 시간에 수업이 짜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대체과제물이나 대체 시험 보는 과목들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1시간 10분이 지나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음소거를 했습니다. PPT 자료는 가능하면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지역대학으로 언제든지 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 전화번호로 인천지역대학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등록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등록생으로 되어 있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학교생활 4년 안에 누구나 다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학창 생활 보내시고요. 즐거운 한 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사 안내 인천지역대학 2021학년도 1학기 학사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방은 제가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같이 나가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